우리가 희망하는 바는 서울의 부동산 경기가 좋아야지 전국의 부동산이 분위기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서울과 지방 광역시는요 다른 사이클입니다. 그냥 지방 광역시는요 수급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서울에는 25개 자치구가 있죠. 그리고 경기도권에 워낙 좋은 입지들이 좋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분당부터 비롯해서 안양도 있고, 안양도 있고요. 네. 광교도 있고, 수지도 있고, 네. 얼마나 많습니까? 위에 경기도 일산, 그리고 파주, 근처에 뭐 수원, 어마어마하게 많은 위성도시 많다는 거예요. 살고 싶은 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해지지 않는 이상 서울 부동산이 다시 오르기는 쉽지 않다. 지금은 유동성이 일정 부분 있고 가격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특례 보금자리 대출까지 주면서 살짝 일시적으로 일정한 곳에 유동성이 흘러간 거예요. 지금 보세요. 대부분 아파트가 올랐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한 곳만 올랐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읽어드릴게요. 서울 부동산 시장이 추석 이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거래량도 3,000건 후반에서 뚜렷한 변화가 없는 데다 집값 상승률도 점차 둔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서울 집값이 이미 전고점의 80에서 90%를 회복해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졌다라고 분석한다. 여기에 최근 금리까지 다시 상승하면서 돈줄이 마르고 있다. 자, 보시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 1411건 1411건부터 시작했어요. 자, 4월 들어서 3186건, 5월 3400, 6월 3800, 7월 3500, 8월 3800. 이제 거래량이 여러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9월 지나고 10월 지난다. 특례 보금자리 대출이 없습니다. 이제 무주택자들이 고금리로 집을 사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거래량 당연히 감소하겠죠. 자, 또 보세요. 이미 지금 전고점의 88% 수준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은요, 전고점의 평균이잖아요. 어떤 곳은 전고점은 이미 거의 대부분 다 회복한 지역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다? 여러분, 다시 떨어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이치죠. 여기서 요렇게 되잖아요. 선을 쫙 그어보세요. 여기가 12억이다. 여기가 뭐 7억이다. 여기는 뭐 5억이다 하잖아요. 이때 7억까지 올라보세요. 불과 몇 개월 전에 이 7억은요 비싸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비싸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7억 다시 왔지만은 살 수 있는 유동성이 없잖아요. 이제 살 수 있는 정책적인 백그라운드 있습니까? 없다. 그러면 밑으로 횡보한다. 그 가능성이 없다. 하지만 횡보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는 그 지역에 짧을 거나 예상되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광역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수많은 분들이 제게 상담을 요청하지만 서울 부동산 매수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단언컨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2023년도는 우리 대구를 말씀드리고 2025년도에는 부산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27년도 26이 될지 27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청주까지 기회가 분명히 찾아온다 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저도 고민이 엄청 합니다. 하지만 그냥 쉬워요. 내가 현재 다주택자다. 그러면 과거에는 제가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은 제외를 해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은 믿지 마라. 왜? 여러분, 부동산 정점, 상승 정점 때 공시가 1억이야 재건축 입주권 사라고 계속 강조하는 사람들, 상품성만 보고 매수하려고 하는 주체들,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 사이클의 흐름을 전혀 읽지 않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저는요 좀 다르죠. 사이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립니다. 현재 이 사이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지역마다 다르다. 그러면 회복 정도만 우리가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후에도 투자자가 많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어떤 겁니까? 다주택자도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공시가 1억 이하와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상품이 많은 곳, 바로 대구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수많은 분들께서 제가 대구 부동산 투자를 하라 해도 아마 믿지 않으실 겁니다. 왜 믿지 않을까요? 의심되거든요. 저 인간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은
결국은 그럴싸하겠지만 아직까지 실적 못 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믿고 믿지 않고 그걸 떠나서 지켜봐 주세요. 저희는 2023년 초부터 대구 부동산 진입을 했습니다. 네. 그 진입을 했고 지금 호가만 상승한 상태예요. 내년 기대하지 않습니다. 2025년 이후부터 대구는 회복을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대구를 넘어서 부산에 또 진입을 할 예정인 거고요. 자, 인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마디빌러님 반갑습니다. 정님 반갑습니다. 네, 한우님 반갑습니다. 네, 김가연님께서 유튜브 닉네임 어디서 바꿀 수 있나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네, 우측 상단 보시면은 프로필 들어가셔도 네,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 저를 100% 믿을 필요도 없지만 아파트 투자하러 가는 사람들 말은 그래도 믿어도 돼요. 근데 자꾸 쉬운 부동산 이야기가 있는데, 쉬운 부동산 투자 방법이 있는데 빌라, 죄송합니다. 빌딩 이런 거 접근할 때는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뭐다? 보세요. 부동산 컨설팅으로 유명한 한 유튜버가 일부러 비싼 임대료로 통임대할 임차인을 구해 빌딩 가치를 부풀린 뒤 매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유튜버는 회원을 모집해 토지 매입부터 꼬마 빌딩 임차인까지 구한 성공 사례를 유튜브에 공개해 인기를 얻고 있다. 중개 수수료 외에 수억 원의 컨설팅비를 따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빌딩 중개법인 관계자는 유명 유튜버가 매각한 통임대 꼬마 빌딩이 모두 매각 직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동향을 보였다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주인이 바뀌면 임차인은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만큼 꼬마 빌딩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 이게 아무리 분석을 잘해도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맞습니까? 제 아무리 부동산에 있어서 투자에 있어서 날고긴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임차인들까지 다 맞춰진 사기극이라면 저라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아니, 명의를 넘겨받았는데 임차인 다 나간다. 사기당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보세요. 120억짜리 건물 매입을 하는데 임차인한테 더 살지 안 살지 그 여부를 물어보지 않을까요? 네, 120억짜리 건물 삽니다. 마트 가서 수박 사서 수박 쪽에서 열어본 다음에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그걸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수박은 버리면 끝이지만 이거는 120억짜리 건물이에요. 어떤 법인이 사옥으로 쓰고 있고 그래서 이자를 꼬박꼬박 냅니다. 그러면 법인에 가서 물어봐야죠. 계속 사실 거예요? 계속 사실 겁니까? 계속 거주하실 계속 상주하실 거면 사인하세요. 언제까지 나가지 않겠다. 네. 이런 거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가지 않는다면 이러이러한 인센티브 줄게요. 그런데 나간다면 나간다고 했으니까 위약금 내세요. 물론 상가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겠지만요. 그런데 이 정도로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까지 말을 싹 다 맞춘 다음에 나한테 내가 사기를 당한다? 그건 진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빌딩 시장에서는요, 이런 게 나온다고요. 왜 사기가 생길까요? 왜? 여기는 정보가 너무 적어요. 아파트는요, 카톡방 알림만 보더라도 얼마에 거래되었구나 바로 뜹니다. 아파트만 보면 바로 떠요. 너무 쉽다는 거예요. 쉬운 만큼 여러분, 남들도 많이 덤비기 때문에 사기란 요소가 너무 극히 적어요. 아파트 사기당했다 기사 본 적 있습니까? 주변에 아파트로 사기당한 사람 본 적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왜? 정보라는 게 전부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빌딩은요, 정보라는 게 극히 일부인에게만, 일부 사람들만 그 빌딩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보가 한 일방이 독식하다 보면요, 결국은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빌딩 유튜버 멋있어 보이죠? 양복 입고 나와가지고 이 빌딩에 대해서 설명하고 부가세가 어쩌고 뭐 그런 거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빌딩은 무적이다, 강남 빌딩 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서도 안 되고 그 어떤 전문가들도 믿어서는 안 돼요. 예. 매수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배터리주 있죠. 네. 2000G 배터리 2000G 우리 배터리 아저씨, 네. 그 아저씨 말 믿고 샀다가 대폭락했어요. 아저씨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무슨 소용이냐고요. 본인이 잘못한 거지. 투자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는요, 네. 중개사도 엄청 많기 때문에 1000세대 아파트 단지 가보세요. 중개사 5개 이상이에요. 가서 물어만 보더라도 너무나 쉽게, 예, 그 정보가 나온다. 아파트는요, 사기 정말 쉽지가 않아요. 옛날처럼 작정하고, 예를 들어서, 예, 이중계약 하는 경우도 있겠죠. 작정하고. 예. 근데 이 등기를 넘길 때 있잖아요. 등기. 아파트 등기를 넘길 때 실거래 신고서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아십니까? 아파트 등기 매도인에서 매수인한테 이 등기 넘길 때 실거래 신고 필증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신고 필증은요, 생각해보세요. 신고 필증 하나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이중 계약 확률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이중 계약 확률이 줄어든다고요. 그런데 100% 사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100% 사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중개사, 법무사, 네, 그 다음에 임차인 다 한 통 속으로 꾸미잖아요. 사기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아파트도 90%가 안전하지만 10%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빌딩 같은 경우는요, 진짜 120억? 여러분,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다고요.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가야 돼요. 상대방은 사기치려고 여러 명을 동원하는데 나는 나 혼자잖아요. 매수인은 혼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돈을 써서, 네, 변호사 선임, 네, 법무사 선임, 세무사까지 돈을 써서 선임을 하시라고요. 안전장치를 마련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유튜버 말 믿고, 네, 했다가 지금 법인이 통찰 들어와서 통인대 쓰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 말 믿고, 네, 매수해서 임차인이 통째로 나갔다? 본인 잘못입니다. 그런 리스크가 있는 물건을 사면 안 되겠죠.